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신형 미사일 내부에는 A사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는데요. A사 레이더와 미사일이 연동됨에 따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자신이 발사한 KF-21 전투기로부터 지속적으로 목표물에 대한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발사 방향을 수정하며 목표물을 격추시켜버립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스트랩다운 항법 장치를 적용해 초정밀 유도 방식으로 적 전투기를 빠르게 찾아낸 뒤 순식간에 격추시키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먼 거리의 적 전투기를 향해 발사 시 위를 솟구친 다음 아래로 하강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크랩다운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중간에 로켓 연료가 떨어져서 로켓 모터가 중단되어도 관성과 중력에 의해 더욱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의 속력은 마하 4 이상 넘어서야 하며 무게는 1.3톤 이하로 소형화를 진행함에 따라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미사일 탑재 중량에 알맞게 미사일의 크기가 조절되었습니다. 기존 4발만 장착이 가능했던 공대공 미사일 설계안이 지속적인 경량화를 거치며 KF-21 전투기의 동체에 총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었는데요. 또한 미사일 내부에 능동형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탄두는 고폭탄 형식의 파편형 탄두로 단 한 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적군의 전투기를 완벽하게 격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미사일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고성능 유도로켓 모터를 탑재해 미사일의 출력을 높여 마하 4 이상의 속력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로켓 엔진 등 고체 로켓 부스터와 추진 엔진을 병행함에 따라 기존 고체 로켓 엔진의 추력 대비 유효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으며 미사일 성능에 표기된 800km 사거리는 고고도 상태에서의 사거리를 뜻하므로 저고도 에서는 공개된 사거리보다 약 200km 정도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용 미사일은 LIGNX1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 중에 있으며 양산을 코앞에 둔 KF-21 전투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전체적으로 두꺼운 외형으로 제작된 것도 내부 무장창을 최대치로 설계하기 위해 중앙 동체까지 미사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으므로 비행 능력에서 높은 공기 저항을 받는 외형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나마 F-35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단발 엔진을 장착하면서 근접 전투 능력과 선회력을 갖출 수 있었는데요. F-35 전투기도 중앙동체에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을 운영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KF-21 전투기는 2대씩 이어 붙여진 무장창의 도어를 중심에서 외부로 이중으로 접히도록 설계되어 비행 시 내부 무장창이 오픈되더라도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한 것이어서 효율적이고 이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 무장창은 전투기 중앙 동체 하부에 장착이 되지만 내부 무장창 위쪽으로 공기 흡입구가 지나가고 좌우엔 랜딩 기어 장치가 붙기 때문에 공간을 최적으로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앙 동체 면적으로 내부 무장창을 구성하게 되면 기체의 기본적인 강성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세밀한 설계를 통해 무장 능력과 비행 능력 그리고 기체 골조 수명과 비행 항력까지 다양한 핵심 조건을 모두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비행 중에 무장 투하를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개방했을 경우 내부 깊이가 너무 깊게 되면 안쪽에서 압력차로 인해 무장이 떨어지다가 다시 위로 올라 전투기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와류로 인해서 안쪽에 설치된 다양한 전자 장비와 항전 장비가 손상될 수도 있는데요. 내부 무장창을 열고 비행하는 동안 강력한 공기 저항으로 인해 기체 골조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텔스 형상을 적용한 전투기가 아니면 내부 무장창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텔스 전투기는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개발이 가능한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은밀하게 적 전투기의 항공무장을 발사해 타격할 수 있기에 모든 나라들이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국산 내부 무장창은 길이 4.5m 혹은 3.85m, 깊이는 0.9m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은 기본적으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이 장착이 되는 구조이며 여기에 지상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경우
유도폭탄 한 발을 장착하는 형태로 운영될 시 2000파운드급의 유도폭탄이 적용될 것입니다. 미 공군에서 운용하는 2000파운드급의 유도포탄의 스펙은 길이 3.8m에 직경 0.46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스펙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F-35 전투기에 비해서 날렵한 중앙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KF-21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의 대형 유도폭탄 한 발까지 내장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의 설계는 공기 역학적인 면과 무장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랜딩 기어가 공기 흡입구 형상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 체계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첨단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는 모든 시제기들이 비행에 성공한 이후로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에서 발표한 KF-21 전투기의 완전 스텔스화에 대한 계획들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완전 스텔스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 전투기는 경량화 고폭탄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전투기용 미사일을 자체 개발에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넘볼 수도 없는 전투기 무장 성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유효 사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전투기의 기동 범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F-21 전투기의 무장 성능 개량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바로 사거리 800km 이상 마하 4 이상의 초장거리 미사일을 우리만의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미국이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외부 무장창은 2000파운드급의 유도폭탄 2발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이 장착됩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의 경우 이보다 작은 1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외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포탄 한 발과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개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가 이륙할 경우 수십 대의 KF-21은 한반도에서 이륙해 약 1000km 정도 떨어진 산둥반도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고 최첨단 성능을 자랑하는 A사 레이더를 활용해 모든 전투기와 목표물들을 파괴하는 초정밀 폭격을 감행한 후 복귀하는 길에 공중 급유를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KF-21의 개발 소식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중국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KF-21은 모든 부품에 있어 자동화와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 국내 연구진들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들어 빛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자급자족해서 만들어내다 보니 항공 장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보라매가 고장나더라도 우리 힘으로 빠르고 손쉽게 고칠 수 있으며 타 국가에 수출 시에도 원활한 AS를 가능케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인력들의 생산 공정을 넘어 모든 부분들을 스마트 팩토리와 파스 시스템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미국산 F-16 전투기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KF-21 200대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가격에 따르면 F-35A 한 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한국의 KF-21을 3대가량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KF-21은 가격도 매우 저렴하며 정비 접근성 또한 매우 편리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KF-21 전투기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KF-21은 한국의 군사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CNN은 KF-21이 미국의 F-35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평가하며 KF-21은 스텔스 능력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갖춘 4.5세대 전투기로서 미래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공중전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 KF-21이 중국산 J-20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외신들도 KF-21이 F-35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 사이에서 F-35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또한 KF-21의 최대 속도는 음속의 6배, 최장거리 2,9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순식간에 적국의 영토까지 도달할 비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KF-21 전투기의 우월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KF-21의 A사 레이더 시험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홍콩 모닝포스트에선 차세대 군사기술을 이용했을 때 중국군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승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태리 최고 방산기업 레오나르드사에서도 한국에게 모든 수출 시장을 다 뺏길 수는 없다는 의외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항공기 레이더 강국인 이탈리아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한국의 A사 레이더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했고 가성비 또한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항구15는 KF-21의 개발 비용이 8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KF-21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롱했었는데요. 하지만 KF-21이 첫 비행 시험을 문제없이 성공시키고 초음속 돌파 시험 비행도 성공하면서 항구15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에 코웃음을 치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각종 시험 비행을 연달아 성공한 이후 곧바로 편대 전투 시험 비행을 한다는 보도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항구15는 KF-21은 한국의 군사산업 발전의 상징이며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라며 결국 인정했습니다. 또한 항구15는 KF-21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국을 폄하하기 바쁜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뜬금없이 칭찬일색으로 발표한 상황은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자국 칭찬이 만연한 나라로 타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국가인데요. 항구15가 KF-21에 대한 평가를 180도 바꾼 이유는 중국 당국이 KF-21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 침공 위협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죠.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KF-21은 한국이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KF-21 전투기를 자국 J-20, J-31 전투기 경쟁 대상 목록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 것이죠. 항구15의 입장 변화는 KF-21이 세계적인 전투기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서 마하 2.1 도달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일반 작전 외에도 특수 작전 편성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이므로 비행 편성을 곧바로 준비 중인 가운데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횟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종 양산을 시작하기 전까지 설정해두었던 목표 시험 비행 횟수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작전 반경과 탑재될 미사일 등 한국 공군의 전투기 운용 체계에 대해 DVR 시스템을 활용한 조종사들이 반복적인 비행 숙련도를 올릴 수 있게 된 건 정말로 기쁜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소식이 중국에 들려오자 중국의 인민일보는 중국이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를 활용한 한국 공군의 위험이 끝도 없이 커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영 언론인 황구시보는 한국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해 과거에는 비난과 조롱의 표적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그 성능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중국 당국이 KF-21 전투기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균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황구시보는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은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부분 훔친 기술로 제작된 것이며 그나마 기술 협력을 요청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며 KF-21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며 중국의 J-22나 J-31과 비교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모든 나라는 5세대기 개발 경험이 전무합니다. 특히 유럽의 개발국들은 이제 와서 5세대기를 새로 개발하기엔 늦었다는 판단과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에 도전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6세대 전투기라는 건 기초 단계부터 한 계단씩 올라와야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집합체인데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기술 성장을 통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즉 절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연구 개발과 동시에 6세대기 병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KF-21 개발 로드맵인데요. KF-21 블록 3와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5.5세대 기술과 6세대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반매립 형태의 무장 탑재 방식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 대용량 네트워크, 다영역 감지 센서 적용 등 구체적인 개발 방향까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KUSX를 연계한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MUMT 운용은 상당히 선명한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로드맵 그대로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6세대 유무인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실존하는 기체가 없는 만큼 여기부터 6세대의 전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5세대기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용량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야만 6세대기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임무 컴퓨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의 전통적인 작전 영역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즉발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또한 6세대는 통상적으로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MUMT가 기본입니다. 심지어 6세대기 자체가 무인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 6세대 전투기는 전투기 한 대와 무인기 세 대를 한데 묶어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인기들은 지상에서 따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6세대기의 인공지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조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투 작전에 돌입 시 적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무인기를 먼저 투입하여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6세대기 단독으로도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이는 그동안의 전술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4.5세대, 5세대 전투기로 6세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6세대기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면 수적 격차를 떠나 초월적인 성능으로 단숨에 주력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F-22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미국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F-22를 압도할 외계인 전투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 독자 개발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가면서까지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인데요. 미국의 NGAD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GCAP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가 대표격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6세대기 독자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세대 구분은 성능이나 설계 구조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뒤바꿔야 가능합니다.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적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한 세대 위의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선 100대 이상의 9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F-22는 2006년에 치러진 노던 해치 훈련에서 F-15, F-16, FA-28을 상대로 144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기록하며 최강의 전투기로 등극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4.5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이 확립되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경계는 의미가 없어진 수준으로 희미해졌습니다. 보통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받기 위해선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복합 소재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기종들은 일부 스텔스 형상만 갖추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는 A사 레이더 및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복합 소재 등 첨단 기술을 모두 갖췄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자면 4.5세대기는 5세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F-22, F-35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만큼 4.5세대기와 5세대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성능적 차이는 있겠지만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적어도 4.5세대기 144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F-22 한 대를 격추할 수 없다라는 건 시대착오적 발언입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전술과 지형, 방공 레이더의 성능, 조기 경보 통제기의 유무 등이 공중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다릅니다. KF-21 전투기가 긴 개발 기간을 끝내고 마침내 양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 KF-21 전투기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 공군은 F-22의 뒤를 이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강의 전투기로 명성이 높은 F-22 전투기가 1997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걸 떠올려보면 까마득히 오래되었는데요. 마침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하며 새로운 전투기 패러다임을 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발 사업 소식이 전해지자 KF-21 전투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5세대인 KF-21 전투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전투기에서 세대 구분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격차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6세대기의 개념 중 절반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인 KF-21 전투기는 공중 우세를 확보하기는커녕 출격하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정말로 KF-21 전투기 개발 같은 건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불과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KF-21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주력으로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15K, KF-16을 운용 중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공군 또한 주력은 F-15, F-16 전투기인데요. 갑자기 구형 전투기가 왜 나오는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능 측면에서 본다면 F-35, F-22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는 성능보다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기체 보유 개수인데요. 미 공군 기준 F-15, F-16 계열 4.5세대의 전투기 보유량은 무려 1,300대에 육박합니다. 반면 F-35, F-22 같은 5세대기는 기껏해야 500대에 불과합니다. 미 공군의 보유 물량으로 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